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0년 10월 7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사들을 몇 개 볼 거고요. 그리고 차트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스와이프, 그리고 에이다, 네오 차트 볼 거예요. 그리고 망하는 이유, 우리가 암호자산을 투자하면서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볼 건데, 사실 이 망하는 이유만 잘 지켜도 지금 구간에서는 별로 불안하지 않다라는 거를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고, 지금 가격이 굉장히 낮은 상황인데, 저렴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한 번 더 왜 망하는가, 이 투자를 하면서 이걸 되짚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그런 얘기도 말씀드려 보려고 하고요.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기사는 좀 재밌는 기사들이 있어요.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한은 내년 디지털 화폐 실험 유통 나선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드디어 이제 CBDC 디지털 화폐 실험 유통을 내년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내년이면 이제 뭐 1년이 되겠죠. 뭐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이런 디지털 화폐를 유통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자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디지털 자산과 그리고 디지털 화폐와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아셔야 되는데, 일단 결정적인 어떤 차이점은 이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중앙화된 그런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가격 변동이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처럼 쓸 수 있는 그런 화폐 계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암호자산들은 이제 거래소에서 우리가 대부분 거래를 하긴 하지만 탈중앙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완전히 탈중앙도 문제가 있고 완전히 중앙화된 것도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갑자기 프로젝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에 뭐 이더리움이나 뭐 테조스 이런 암호자산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의 이 암호자산이 가지고 있는 이 중앙화된 그런 장점을 가져가면서 탈중앙화된 장점을 가져가면서 중앙화된 장점까지 가져가겠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이것도 제가 다음에 좀 같이 다루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이번 또 볼 기사는 미 SEC 위원장 향후 모든 주식 토큰화 될 수 있을 것이다. 토큰화 주식 및 ETF에 개방적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지난 방송들에서도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주식이나 부동산, 나중에는 뭐 미술품이라던가 뭐 기타 여러가지 것들이 다 토큰화돼서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투명하게 거래가 될 것이다. 탈세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이제 대부분의 자산의 영역이 블록체인에서 돌아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방향성이라는 거죠.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엔 이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고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는 이상 결국에 나아가는 이 방향성이 암호자산 시장의 큰 상승을 불러일으킬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믿음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도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락은 결국에 언제나 기회일 수밖에 없다. 그거를 차트를 보면서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일단 방향성은 확실하다, 이 말씀 드리고, 또 이제 삼성전자에서 작년에 그 갤럭시 S10에 그 암호자산 지갑을 탑재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카카오톡에서도 클립이라는 지갑을 통해서 암호자산을 보관할 수 있지만, 이 갤럭시 S10에는 진작에 이제 암호자산 지갑이 탑재가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SKT 전자증명서를 담아가지고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SK텔레콤과 삼성전자는 이번 연동을 통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서명 서비스의 사용자 인증에 필수적인 개인키와 증명서를 삼성전자 단말에 내장된 보안 영역인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에서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개인키나 증명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이 보관을 하다가 개인키 잃어버리면은 아예 분실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암호자산이라는 이 자산이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엄청 많아요. 지금 초기 시장이라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그 윈도우 95 이전 버전에서는 컴퓨터 같지 않고 막 검은색 화면에다가 하얀색 글씨에다가 영어로 막 쓰면서
도스에다가 이제 명령어 입력해서 막 사용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 시절이랑 지금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개인키나 증명서 이런 것도 나중에는 시간이 5년만 지나도 이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지각하지 못하는 시대가 분명히 올 거라는 거죠. 왜냐면 이런 게 굉장히 어렵고 불편하니까. 분명히 더 쉬운 쉬운 어떤 무언가가 나올 것이라는 걸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이지만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틀에서는 역사가 반복된다 라는 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뭐 무작정 역사가 반복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차츰차츰 나아가는 이 방향성이 그대로 역사를 따라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카카오표 블록체인 클라우드 나왔다,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 쉽게 한다, 이게 이제 카스라는 건데, 이제 블록체인 개발자가 아니어도 이제 이 블록체인 이 플랫폼을 통해서 충분히 누구나 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API 서비스를 통해서 점점 이제 참여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클레이틴의 가치는 올라가겠죠. 저는 굉장히 이것도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12월에는 클레이틴 디파이 소식도 있고 이제 클레이 익스체인지 발표도 있으니까 오르비 체인과 클레이튼 가격도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된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그 클레이튼 인도네시아 차트도 볼 건데 제가 안 켜놔가지고 지금 키고 있습니다. 예, 일단 클레이튼부터 마침 킨 김에 볼게요. 클레이튼이 현재 제가 말씀드린 어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오늘 얼마였죠? 오늘 500원도 깨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500원이 깨졌다. 이제 제가 본 관점에서 이제 그 저번 언제였죠? 그 코인원 상장할 때 펌핑 나왔던 자리가 여기거든요. 그때 고점이 거의 마지노선 1차 마지노선일 거라고 전 봤어요. 거기까지 떨어지면 진짜 많이 떨어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이 그 자리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예, 제가 바라보는 어떤 마지노선까지 거의 다 온 상황이고, 거기를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면 요 채널 하단까지도 내려갈 수 있겠죠. 뭐 그러면은 가격이 진짜 한 400대도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뭐 물론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의 최종 수익률에는 지장이 없다, 갔다 오면 갔다 오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고, 그게 그렇게 힘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한 달, 두 달 후에 또 좋은 호재들이 많이 나와 있고, 지금 클레이튼이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가격은 많이 떨어졌지만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생태계는 확장해 나가고 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일 경우에 이렇게 채널을 터치를 한다라고 칠게요. 채널을 터치한다라고 쳐도 이제 400원 정도거든요. 400원 정도. 그러면 400원 터치하고 올라가면 되죠. 안 팔고 있다가. 그러면 우리 물량에는 이상이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편할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뭐 많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지금 여기서 빠지더라도 얼마나 더 빠지겠냐는 거죠. 마이너스 15%가 저는 한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이너스 2가 뭐 힘들 수도 있겠지만 참아내면 된다. 왜냐면 이걸 다음이 아니라 그 이번 영상 마지막 부분에 볼 PPT에서 좀 다룰 거긴 한데, 지금 타이밍에 물려있다고 해서 망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일단 이 정도로 차트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 차트는 비트코인인데, 이제 비트코인 빠르게 볼게요. 비트코인은 워낙 변동성이 적고 현재도 그냥 횡보 구간이다. 횡보 구간에서 그냥 그려놓은 어떤 이 틀 안에서 그냥 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더 빠지겠느냐? 더 안 빠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지지선을 잘 지켜주고 있으면서 그 저점을 계속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악재들은 정말 많이 나왔어요. 이제 트럼프가 이제 돈 안 푼다, 대선 직전까지 뭐 돈 안 푼다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 했잖아요. 이제 그 기사도 제가 보려다가 말았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굉장히 시장에 안 좋은 대형 악재 중 하나라고 보고 있고, 뭐 트럼프가 뭐 코로나 걸린 거라던가 이런 거 다 악재지만 차트상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예,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괜찮다 들고 가도. 그리고 금 시세 같은 경우에도 우상향을 잘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이제 나쁘지 않다 그림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 이더리움은 뭐 변화된 내용이 없습니다. 저점을 아직 더블 바닥을 찍은 상태로, 저점을 높인 상태로 앞으로도 가고 있다. 사실 지금 알트코인들이 많이 하락했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진짜 최악이 뭐냐면, 제가 최악으로 보고 있는 관점은 이렇게 될 확률은 제가 한 2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때와 같은 하락이 나와주는 거죠. 현재 지금 이 분홍 색깔 120일 이평선을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맞아주고 이제 더블 바닥을 찍고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때 구간처럼 깨고 흘러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정말 최악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하락이 앞으로도 50%가 40%가 더 나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뭐 진짜 물려 있으실 분이 엄청나게 많겠죠.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안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이더리움 같은 경우엔 가격이 많이 안 빠진 상황인데, 지금 뭐 스와이프라던가 아니면 뭐 XRP, 뭐 에이다, 네오코인, 테조스, BSV 다 차트상 저점이라는 거죠. 이더리움 혼자 안 빠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더 빠질 확률보다 이대로 저점을 높이면서 갈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더리움 혼자 갈 수도 없고 이더리움 혼자 빠질 수도 없거든요. 이더리움이 만약에 여기서 더 빠지면 다른 알트코인들도 같이 데려갈 텐데, 다른 알트코인들이 빠질 구간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더리움도 여기서 하락을 마무리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네, 이 정도 설명드리고요. 이제 우리 리플은 이제 최근에 리플 움직임이 평소랑 다르게 조금 좋았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리플 그 스웰이 지금 일주일 남짓 남았는데 스웰에 좀 반응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리플 스웰 때는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오르긴 오르거든요. 근데 지금 움직임으로 봤을 때 리플 스웰 때 막 엄청나게 오를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만약에 리플을 지금 들고 있었으면 그냥 리플 스웰 때 반응해서 펌핑이 만약에 좀 세게 나왔어요. 뭐 500원? 진짜 막 미쳐가지고 1000원까지 갔다고 칠게요. 그럼 저라면 그냥 익절하고 나오겠습니다. 왜냐면 스웰 후에 그 떨어지는 실망 매물들도 되게 많고 재료 소멸로 떨어지는 매물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저라면 익절을 하고 나오겠다, 만약에 가격 상승이 있다면. 왜냐면 지금 바로 리플이 이대로 쭉 쏴주기엔 너무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시장 상황 자체가. 리플 혼자 달리기에는 뭐 재료도 재료고 이제 여러가지로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이제 XRP BTC 차트도 그렇고 뭐 알트코인 장세, 도미넌스 상황 등등을 고려했을 때 리플이 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스웰이 10월 16일, 15일이었던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좀 나와줄 수는 있긴 있다. 근데 그때 저라면 익절을 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스와이프 한번 볼게요. 스와이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수익률 40%였는데 전부 반납했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장투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익률이 나든 안 나든 간에 본인이 생각하는 수익률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거죠. 저는 최소 스와이프를 판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여기까지는 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라고 하면 여기가 대충 그어보면 뭐 이렇게 한 3개만 그어볼게요. 전고점까지 아무리 못해도 지금 상황에서 여기까지는 올라와야 되지 않겠냐. 그럼 최소 2배는 먹어야겠다 이거죠. 최소 2배. 아니면은 사실 팔 생각이 없고 이때 정도? 최소 200%니까 거의 3배에 가까운 수익인데 3배는 먹겠다라는 거죠. 예, 저는 이제 스와이프도 좀 많이 먹고 팔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알트코인의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면 스와이프 역시 긍정적인 흐름으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채널을 새로 형성한 곳에서 이제 채널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제가 그렸었는데 지금 장세로 봤을 때는 채널을 좀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면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오히려 그림이 더 맞을 것 같고, 이제 해당 그림이 전 채널의 고점 부분,
전 채널의 고점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예, 이 부분에서 거의 지금 고점 저항 구간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와이프도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지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1000원이 오면 전 더 사겠다라고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거는 그냥 제 관점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네요. 잠깐만. 도미넌스가 60에다가 조금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놀랐네요 이거. 제가 과거에 이제 도미넌스가 65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거듭 말씀드렸었다가 이제 하락 트렌드가 나오면서 이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려오는 이 이평선에 맞고 떨어진 그림이라서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하락 추세긴 하락 추세인데, 만약에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가 버린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65까지 올라가는 그 첫 번째 안, 그러니까 첫 번째 안에서 이제 하락으로 수정을 했었는데 첫 번째 안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지금 하락 트렌드를 완전히 깬 건 아니지만 그래도 깰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이고, 그렇지만 이제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다. 아직까지도 하락 트렌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렴 65까지 간다라고 해도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에이다. 예, 에이다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상향 트렌드, 그러니까 상승 트렌드를 한 번 더 그렸을 때 그 부근에서 지금 잘 놀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놀다가 다시 이렇게 가겠죠 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다 차트랑 아까 봤던 그 스와이프 차트랑 어떤 부분이 비슷한지 좀 아시겠죠? 스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이 상승 추세를 다시 그린 모양, 그리고 에이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오를 제가 이번에는 좀 잘 봐보려고 하는데 네오를 제가 아까 그렸던 게 날아갔네요. 예, 다시 그려보면은 네오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락 트렌드 라인에 있었어요. 하락 트렌드 라인에 있었는데 이제 네오코인 하락 트렌드를 벗어나고 다시 상승 라인으로, 이제 하락 트렌드 라인을 벗어나고 상승 트렌드 라인을 다시 그려주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올라오는 121이평선을 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오가 빠져봤자 지금 상황에서는 빠질 구간이 6% 정도 남아있는데 6%를 찍고 갈지 아니면 그냥 갈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치만 6% 때문에 쫄아서 팔고 간다라는 게 아쉽다라는 거죠. 왜냐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은 지금 이제 뭐 6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굳이 이제 6%에 무서워서 60%를 포기하냐는 거죠. 제 관점에선 그런 거고, 네오코인 같은 경우엔 근데 지금 저항 구간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아까 보니까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간이 지금 상당히 많다 보니까 네오코인이 크게 상승하기는 쉽진 않아 보인다 라고 제 솔직한 견해를 좀 말씀드리고요. 이제 타 유튜버님들 중에서 이제 네오코인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그렇긴 한데, 네오코인이 실질적으로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하기는 지금 상황에서 쉽진 않다. 제가 말하는 폭발적이라는 거는 BSV가 막 3배 4배 쏘듯이 쏘주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네오코인이 지금은 진짜 막 크게 쏴줄 그럴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치만 투자해서 나쁜 코인은 아니라는 건 확실해요. 메이저 코인이기도 하고 중국에서 밀고 있는 대표 코인이기도 하니까 네오코인에 대해서 장기 투자하신다면 말리지 않겠지만 뭐 이제 두세 달 안에 막 큰 펌핑을 먹고 그럴 수 있는 그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많이 먹어도 2배가 한계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암호자산 투자했을 때 망하는 이유를 한번 되짚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망하는 이유는 처음에는 근데 제가 이 부분은 진짜 모두가 다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 방송을 보시고 참고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적어도 제 구독자님들은 안 망했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이제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거고, 구독자님들이 망하면 구독자님들이 이제 투자 결정을 잘못 내리신 거죠. 근데 이제 제 방송을 보시면서 그래도 참고하신 분들인데 당연히 안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당연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얘기를 꼭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암호자산 투자에서 망하는 이유는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보통 있잖아요, 처음에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식일 거예요. 처음엔 적게 투자를 해요. 여유 자금으로만 해보자. 왜?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은 다 안전하지 않은 자산이니까 버릴 수 있는 돈으로만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적게는 100만원, 뭐 500만원, 1000만원, 뭐 2000만원, 3000만원,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을 가지고 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들어갔다가 보통엔 이제 이런 하락장엔 잘 안 들어오거든요. 오히려 이런 하락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진짜 정말 운이 너무 좋은 상황인 거고,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물려도 괜찮다라는 게, 오히려 지금 첫 투자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이거는 이제 번외의 얘기니까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처음엔 적게 투자하다가 고점에 전액 투자 후 물리고 장기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보통은 상승장에 들어와요. 보통에는 이제 인터넷에 비트코인 막 실시간 검색어 뜨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 돈 버는 사람이 주변에 소문을 냅니다. 내가 비트코인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어, 얼마의 수익률이 났어. 이 얘기를 들으면 아,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에 처음엔 적게 이렇게 투자를 해요. 근데 점점 가격이 상승하고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게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확신이 없었던 자산에 갑자기 확신이 붙습니다. 자산의 가치는 변하지가 않았는데 가격이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돈을 더 투입을 한 상태로, 수익률이 큰 상태에서 돈을 더 투입하니까 수익률은 낮아지는데, 그 상태가 고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상태에서 하락이 이어지면서 물리게 됩니다. 지금 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패턴에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전 많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적절한 가격에 들어와서 익절을 했어요. 익절을 했는데 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요, 더 높은 가격에. 근데 그 시점이 고점입니다. 그 다음 물리거든요. 이런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세 번째, 이제 상승장 중간에 들어가요. 근데 고점까지 다다랐는데 더 올라갈 거라고 그냥 무조건 믿고 버티다가 익절을 안 하고 그대로 물린 채로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본전도 찾지 못하고 굉장히 큰 손해를 입고 물려 계신 채로 3년 4년 버팁니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관찰해 보니까 2017년장, 2018년장에서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분들 중에서는 익절을 못한 채로 물려서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정말 숱하게 많이 봤기 때문에 16년부터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도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 3번 패턴이에요. 오히려 부자가 돼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부자가 못 돼서 오히려 부자가 됐다가 익절을 못해서 그대로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1번, 2번, 3번만 아니면 우리는 투자에서 망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세 가지만 피하면 되거든요. 자, 지금 우리가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이 시장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돈을 투입했을 때, 그 버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우린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돈이 물려있는 건 그렇게 불안할 게 아니고 오히려 괜찮다, 마음 편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히려 우리가 마음 불편하고 우리가 더 집중하고 더 생각해야 되는 시기는 상승장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걱정하고 더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을 봐야 된다. 돈을 투입하는 때가 그때가 아니고 돈을 투입해야 되는 건 지금 이 시점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승장에선 상승하는 걸 구경하고 매도 타이밍을 걱정해야 되지 돈을 투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대로 하락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손절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더 많이 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맞습니다. 이 말씀 이해하시겠죠? 아, 오늘 방송을 좀 길게 한 것 같은데 목이 좀 아프네요.
예, 오늘도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잊지 말고 달아주시고, 제가 다음 컨텐츠 중 하나로 생각하는 게 이제 흑우 공모전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흑우 공모전이 뭐냐면, 어떻게 투자를 했었고 과거에 어떻게 투자를 했었는데 주식이나 부동산, 암호자산 다 좋습니다. 아니면 사기를 당했던 경험도 좋고 다단계 사기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돈을 크게 잃었던 흑우 공모전을 할 계획이에요. 흑우 공모전 방식은 제가 따로 그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릴 거고요. 그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커뮤니티와 그리고 영상 등을 통해서 정확하게 상품을 걸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그 가이드라인을 꼼꼼하게 읽어봐야 돼서 일단 그 가이드라인 내에서 제가 그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흑우 공모전 많이 참가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오늘 방송은 진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